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영향에 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여유로운 금요일을 시작한 느낌이었는데요. 어제 저는 월드컵 경기를 봤었는데 정말 그 2시간 동안 뭔가 짜릿한 느낌도 들었고요. 네. 무승부였지만 우리 팀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도 느낄 수 있어서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승부는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승리를 거머쥔 느낌도 있었고 앞으로 경기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운을 국내 증시가 조금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종목의 온기가 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봐야 될 텐데요. 어제 사실 축구 경기 직전에 나온 소식이다 보니까 이 소식만큼은 결코 웃으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소 연합이 있어요. 닥사인데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모두 들어가 있는 연합체입니다. 이 업체들로만 놓고 봐도 전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점유율 98%를 국내에서 잡고 있죠. 상당한 영향력입니다. 이 닥사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12월 8일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제 위믹스를 유통할 경로가 국내에선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월 27일경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 업체들은 위믹스를 지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량 위반을 꼽았었죠. 기존에 예고했던, 말했던 유통량보다 30%나 많은 규모, 그 금액으로 봤을 땐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위메이드와 그리고 닥사 내 업체들과 함께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슈 속에 결국에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저녁 7시 40분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위믹스가 빠집니다. 불과 50여 분 만에 한 70% 정도가 날아가면서 시총 3천억 원이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일부 의심점들이 제기가 됩니다. 미리 이 내용들이 사전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제 점심경에 1시 35분경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믹스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집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위메이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다가 마이너스 1%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사전 유출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찜찜하게 남습니다. 어찌됐건 위메이드 측에서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봐야겠죠. 이 이슈가 아마 국내장에서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줄 겁니다. 위메이드나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코인과 밀접도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한 종목들도 있는 만큼 투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슈가 올해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5월에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고요. 12월에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주야 FTX가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죠. 이 말은즉슨 이곳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자를 덜 뽑을 거고 보안은 또 약해질 거고 그럼 또 자금 이탈이 벌어질 거고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 탄광 속 카나리아로 여겨지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코인베이스,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난 5월경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고객 예치금은 무담보 채권이라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코인베이스 회사채 금리 추이를 보면 그 뒤로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테라 루나 사태 이전에 그리고 FTX 사태 이전에 바로 코인베이스의 회사채 금리가 급락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크립토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회사채 금리 코인베이스 것을 따라가 보면서 위기를 좀 더 미리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앞으로 벌어질 일보다는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죠. 자, 이제 애플 쪽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XR 기기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여겨지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맞물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가웠던 애플 관련한 XR 기기 이슈였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9월 7일에 방송을 했던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바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애플의 XR 기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요. 어제 나온 이야기도 내년도 CES에서 애플의 XR 기기 출시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모멘텀을 고스란히 아직까지 받아가고 있는데요. 직접 수혜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뉴프레스 등을 많이 꼽고 있죠.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쪽에서는 나무가도 많이 언급되고요. FPCB, 뉴프렉스, 인터플렉스 거론이 되죠. 그리고 XR 기기로 갈 때 가장 큰 변화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LCD에서 올레도스 디스플레이로 변화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힘이 돼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다 말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수상한 형님들의 움직임은 계속돼 왔었습니다. 올레도스 개발 협력 관련한 이야기 사실 9월, 7월경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죠. 다만 이게 점점 다가오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어제 관련 종목들은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세스, 덕산, 네오룩스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뉴프렉스와 선익시스템, 맥스트 등의 종목들도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연속성 뛸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진만센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밖에 저희가 다뤄볼 키워드로 저는 또 2차 전지 쪽 살피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영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고 새로운 이슈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극장용 영화에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조 3,500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지난 2010년에 영화 드라마 제작사인 아마존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지난 3월에는 영화 스튜디오인 MGM의 인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메간톡급으로 이 영화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라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앞으로 12에서 15, 12편에서 15편 정도의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파라마운트 픽처스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존이 극장용 영화의 성장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쪽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영화관 스타를 죽인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마존이 과연 극장용 영화에 투자를 해서 또 MGM 쪽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이 양 회사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는 미증시가 휴장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11월 23일에 미국에서도 영화관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네마크 홀딩스가 13%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우리가 밈주식으로도 잘 알고 있는 이 종목도 4%가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연말에는 또 극장으로 달려가야 할 큰 영화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먼저 블랙팬서 2는 개봉을 이미 해서 지금 영화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블의 새 영화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미국에서 2주 연속으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수익의 5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흥행 열풍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돌아오는
있는 아바타2 물의 길인데요. 정말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교복을 입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는 12월에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인데 북미 기준으로는 12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많은 영화 팬들은 13년도 기다렸는데 이번 러닝타임이 또 3시간 이상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재밌는 영화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송중기 효과가 계속해서 이 대박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도 질주하고 있죠. 미국의 아시아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제공하는 OTT인 라쿠텐 비키에 따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서비스를 론칭한 지 5일 만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50여 개국에서 OTT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호재가 될 텐데요. 대표적인 제작사 레몽레인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현대 HT는 제품 협찬을 진행하는 쪽으로 관련주로 묶이면서 8%대 강세, 콘텐츠리 중앙도 자회사를 통해서 공동 제작한다는 부분에서 7%대 강세, 마지막으로 웹툰과 소설을 서비스하고 있는 미스터블루도 5%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콘텐츠와 영화, 영상 관련주들 한 번 더 체크해 볼 텐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었고 영화나 영상 콘텐츠는 앞으로 수익성이 대폭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조금 전에 체크해 봤고요. 이외에도 코퍼스 코리아 15%대, 위지윅 스튜디오 12%대, 그리고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콘텐츠리 중앙도 7%대 강세 나타냈고요. 영화 관련주들 덱스터나 CJ, CGV, CJ E&M 등등도 상승부를 강하게 켜줬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CJ E&M은 음악 부문은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적자가 좀 컸던 티빙이라던가 피프스 시즌의 턴어라운드가 앞으로 4분기 실적 이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컨텐츠리 중앙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회사인 윕의 적자가 크지만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정말 모든 상황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송 부문에서는 앞서 체크해봤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극장의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블랙팬서라던가 아바타2 같은 할리우드 대작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9,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후에 진만쌤과 함께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주가 급등이 나고 레몽레인 또 금토일 3일간 방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을 챙겼다가 다시 한번 노려야 된다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청의 데이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광물과 배터리 소재 의존도를 파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놀라운 게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계속 중국 의존도 높으니까 줄여야 돼 이야기를 했는데 더 높아졌다라는 것에서 좀 의외였습니다. 망간 하나만 제외하고 다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배터리 의존도 보시면 황산 코발트 광물 100% 의존하고 있고요. 수산화 니켈, 산화 리튬, 천연 흑연 모두 다 압도적인 비율로 중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국산화하고 있다, 내재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종목들 시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데요. 어제 수산화 리튬 생산 관련한 이슈 속으로 대보마그네틱이 상한가 갔던 것도 그런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를 봐도요. 전구체 부분 99.9 혹은 92.6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점점 확산이 될수록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쪽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는 게 되겠죠. 다만 낮춰야 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당연히 관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이 해외 양극재 쪽 투자를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게 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되겠죠. 어찌됐건 이것의 부족을 한 번 더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업체들을 더 주목하겠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화학 등의 업체들 그리고 또 광물을 채취하는 폐배터리 쪽에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시점이
다시 온 게 아닐까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전구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전구체는 심플하게는 어떤 물질이 완성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양극재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를 만들어 갈 때요. 리튬 30%에 전구체 70%입니다.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물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냐, 리튬 인산철 배터리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결국 양극재 밸류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구체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배터리 셀 가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양극재의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전구체입니다. 당연히 전구체는 중요하겠죠. 비상장 업체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JH 케미칼, 에코프로 BM의 이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고요. JH 케미칼은 LNF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 보시면 놀랍도록 최근 몇 년간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구체 쪽 관련한 종목들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지분을 막교화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죠. 지분 경쟁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떼놓고 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유증 얘기 나오면서 어제 4% 빠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구체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다뤘던 얘기 중에 한국 전구체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 LG화학이 고려아연과 손잡고 전구체를 수직 계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LG화학의 양극재 수익성을 올리고요. LG엔솔의 배터리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전구체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라는 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소외받았는데 이들도 만약 이쪽에 변화가 보인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또 JH 케미칼로부터 전구체 내재화 비율을 올려갈 때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2, 3년 안에 에코프로 BM은 이 전구체 내재화 한 40%는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CATL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죠. 당연히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미국에서 1000조 수주 잔고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2년 후쯤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생산의 70%를 잡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앞서 봤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광물이나 이런 쪽에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샘 리서치에서는 폐배터리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어제 또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미국 시장을 주목한다면 미국의 밸류체인을 좀 더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 11월 초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업체들에서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을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엔캠이나 WCP나 이런 쪽들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어김없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들 내에서 지금 시점에 노려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는데 어제는 뭐 호재 악재가 막 뒤엉켜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콘텐츠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2에서 3%가량 강세가 나왔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비정기 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또 악재가 전해지면서 카카오그룹주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저녁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위믹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관련한 종목들 거기에 둘 다 포함이 되는 카카오 게임즈 등을 비롯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중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밖에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죠. 지금부터 저희와 같이 전략 챙겨보시죠.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황제 선별해서 타이밍 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휴장하니까 조금 편하기도 해요. 이 매크로 이런 것도 좀 덜 봐도 되고 뉴욕장의 종목 체크도 덜 하다 보니까 요 틈을 타서 또 국내 종목이나 산업 공부를 좀 해본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뉴욕이 휴장을 하니까 뭐 크게 뒤흔들 만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봐야겠네요. 네, 뭐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럽 쪽 보시면은 이제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즉 피봇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또 순풍을 또 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나스닥 선물이 뭐 급락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요일날 뭐 조용한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이 금요일 치고는 굉장히 조금 이제 시끌시끌벅적한 이제 그런 좀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이 이제 위메이드만의 단기 악재로 보일지 아니면 게임주 전체에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내주면서 게임주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냥 있을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쏠릴지 여부에 대해서 좀 비추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위메이드 보유자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또 워낙 이제 위메이드 사측에서도 이제 지스타 쪽에서 조금 이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차트사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는 대로 간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아마 오늘도 좀 금요일이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 보셨잖아요. 굉장히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보시고 나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경기 했을 때 치킨 관련주 단기적으로라도 또 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치킨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8시에 주문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봐야 된다. 워낙 결제가 많아서 결제 시스템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사실 굉장히 그런 이제 뭐 육계 관련 혹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시장기에는 이렇게 단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새로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팁이 돌아서 저도 어제 해봤거든요. 오후 5시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걸 맛있게 막 튀긴 것처럼 먹는 팁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해라, 뭐 싸서 후라이팬에 구워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대로 해서 치킨을 먹었는데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치맥하며 축구 경기는 못 보고 치맥만 하고 잠들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좋은 소식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 주신 시장 포인트는 잡아봤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겁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원작 소설이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원작이 좋으면 어찌됐건 탄탄하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이게 오히려 우려 섞인 1화가 나오고서 되게 우려 섞인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2, 3화는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일에 오늘 하더라고요. 금, 토, 일, 3일 이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이게 사실 재료 소멸을 더 무서워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저 굉장히 좀
뭐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흐름이 너무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에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설사 재밌다 하더라고 이미 사전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정말 우리가 콘텐츠 OTT 관련주들이 정말 매번 이제 이런 기대감에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또한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다라는 게 좀 정설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부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4, 5, 6화가 더 재밌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 또 이제 영화관주들이 어제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영화관은 저는 조금 의문점을 드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영화관을 잘 안 갑니다. 저도 사실 영화관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차피 OTT 쪽으로 넘어올 거야. 이런 이제 그런 심리가 굉장히 있고 영화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싸졌다라는 그런 메리트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조금의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영화관 혹은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긴축 시기긴 하지만 이전에 뭐 몸값만큼도 계속 줘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좀 비슷한 이유로 배터리 셀 3사처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 콘텐츠 제작 비용도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회사의 메리트는 또 싸다 정도의 메리트를 빼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만 반대로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2차 전지의 소재와 비슷한 이제 이유 좀 이제 그런 섹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매번 유효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중에 그럼 지금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타이밍상으로? 저는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차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그럼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의 그 건실함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용으로 승천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죠. 2차 전지 쪽 가겠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어떤 날은 양극재, 어떤 날은 음극재, 또 어떤 날은 전구체 저희가 좀 테마만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 성장을 이루고 또 시세도 계속해서 쉬었다가도 가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잘못 잡으면 똑같이 가는 종목 잡아도 누구는 포스코케미칼로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이란 말이죠. 그런 저희에게 필요한 게 진만쌤입니다. 전략 주세요. 타이밍 노려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사실 저도 문과라서 이제 이런 뭐 화학, 리튬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구간이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민영 앵커님일 것 이러다 같은데. 박사 되겠어요. 네, 정말 이제 주기율표를 다 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탈중국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아마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면 또 한 번 코스닥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코스닥도 어느새 또 고점에 인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그 이틀간의 상승 랠리는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전구체 이야기를 들리면 마찬가지로 전구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파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양극재 파이도 늘고 양극재 파이가 늘어나면 전구체에 관련된 파이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같이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전구체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워낙 어쩔 수가 없는 게 석탄 이제 대부분 이제 전구체가 갖고 있는 주요 원자재가 석탄 쪽인데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 쪽이 워낙 강물에 대한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 많이 좀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호주 등 좀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 맞고요. 이제 한국 기업도 굉장히 액션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전에 워낙 많이 당해봤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액션들을 굉장히 빠르게 취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미국 IRA 법안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호주의 무역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고 어제는 또 리튬 관련주도 이제 대보마그네틱 필두로 해서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 또 한 번 바닥권에서 또 올라가면서 네. 와 정말 대단하다. 이제 정말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안에 이제 폐배터리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두 종목이 편입일 이전까지 아마 흐름이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아직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되고 있다. 뭐 성일하이텍이나 헤비케임 같은 종목들 한번 바닥권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전구체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전히 E&D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려아연도 굉장히 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전구체 기업으로 평가받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에 좀 이제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마찬가지로 정말 모아가기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트렌디한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돌파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밸류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E&D나 에코프로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고려아연보다는 E&D나 에코프로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만스픽으로 곧장 갈게요. XR 기기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되면서 어제 뭐 콘텐츠와도 맞물렸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에 좀 도드라졌거든요. 뭐 메타버스 쪽으로 보실지 아니면 기기 쪽으로 보시는지. 네, 사실 지금 두 개가 좀 있습니다. 이제 DDR5는 언제 나오는가, XR 기기는 언제 나오는가. 이제 맞아요.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장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시 실망을 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가시권 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구현이 되고 있는지 좀 불투명하고 사실 제가 최근 일주일 전에 이제 메타에서 만든 이제 그런 XR 관련 영상을 봤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련해서 기기가 먼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국도 좋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관련해서 그 안에 이제 애플 밴드사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삼성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나무가를 필두로 해서 뉴프렉스 관련주들 뉴프렉스도 굉장히 주가 흐름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성장을 거듭해서 이렇게 XR과 VR에 또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단기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만 중장기 모멘텀도 유효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 구간을 충분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달리는 말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무가랑 뉴프렉스는 진만쌤이 미리 또 얘기를 저희와 함께 했던 종목입니다. 나무가 뉴프렉스 계속 가져갈까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상승룸이 남았다라고 보고요. 한 10% 정도까지는 상승룸이 남아 있고 또 선익 시스템이 계속 이제 메타버스 관련 대장했었는데 사실 이 업체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 업체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흐름이 또 예전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가져가 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일봉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마찬가지로 선익 시스템도 한 10%, 15%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레도스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선익 시스템 관심 가져볼게요.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이 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8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정도 뭘 해도 되는 시장 한번 즐겨보자. 사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들 오셔서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금요일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또 이익을 낼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만쌤과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